친일 형사의 마지막 양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최대의 민족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며칠 전 조선팔도 어느 집 안방에서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알 수 있다며 큰 소리 칠 만큼 조선의 치안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부하던 일본 경찰들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사가 탄로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앞둔 얼마 전 33인 민족 대표 중 한 명인 손병희는 이완용을 찾아갑니다. 이완용에게 기대할 게 뭐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완용은 거절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일에 참여함은 무한한 일이며 일이 잘 되면 먼 동네 사람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웃 사람에게 맞아 죽을 것이오. 이번 운동이 성공해서 내가 맞아 죽게 된다면 차라리 다행한 일입니다. 이완용은 3.1 운동이 터지자 바로 조선인들의 자중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표하며 일본의 편을 들었지만 그는 끝내 거사 사실을 알리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평상시 한복을 즐겨 입으며 유창하게 일본어를 사용하던 일제 사냥개 1호라 불리던 악명 높은 친일경찰 신철에게 독립선언서가 발각됩니다. 신철은 별명처럼 독립투사를 추적하여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형사였습니다. 당시 서울 안국동의 보성사 인쇄소에서는 3.1운동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인쇄 중이었습니다. 늦은 밤 인쇄소 밖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이 장면을 보게 된 신철은 인쇄소로 들어와 작동 중이던 인쇄기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뒤돌아 나갔습니다. 친일 경찰인 신철이 인쇄소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은 최리는 저녁 식사에 신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조선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제발 며칠간만 입을 다물어 달라고 사정을 하며 5,000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40원이었으니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4억 원에 달하는, 한국 기록으로는 받지 않았다, 일본 기록으로는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철이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 일이 내 입에 달린 일이라면 걱정 말고 일을 진행하시오 라고 말을 한 후에 큰절을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철은 신의주에 독립단이 잠입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며 급히 만주로 떠났고, 민족 대표들은 일단 신철의 입을 막았지만 혹시 모를 불안감에 3월 3일에 하기로 한 거사를 고종의 인산일인 3월 1일로 앞당깁니다. 3.1 운동이 터진 후 신철은 3.1 운동 계획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경성 헌병대에 체포되었고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철은 악질 친일 경찰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의 순간을 막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으로서 최후의 양심이었을까요? 그런데 3.1 운동을 이끌며 친일 경찰 신철에게 당신은 조선인이 맞냐고 따져 물었던 최리는 일제강점 말기에는 완전히 변절한 친일파가 되어 앞장서 내선 일체를 주장하였고 조선 청년들에게 철저히 일본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 최리는 안민특위 재판에 끌려 나와서는 대부분 변명을 일삼는 친일파들과는 다르게 3.1 운동을 회상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 독립에 몸 담았던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 재판을 받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소에 묻고 능지처참해달라.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광수처럼 자신이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리는 친일 인명사전이나 친일 반민족 행위 705인에 모두 이름을 올렸고 그곳에 신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신철은 친일 경찰로 조선인 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은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런다고 독립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불의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출세를 위한 삶을 살아갔고, 또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지만 개인의 안위보다는 더 큰 뜻을 품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지배 속에서 비록 친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조국의 독립을 바라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꿈일 수도 있는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 후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